음식물이 들어가면 위가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물이 들어가도 위가 안 움직이는 그런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력 긍특입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가끔 에어컨도 틀면서 좀 더위를 식히기는 하지만 우리 암환자들은 냉기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따끈한 차 이걸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암하면서 겪은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 1월 16일 날 암 진단을 받았고요. 3월 3일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항암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한 항암의 종류는 A씨와 파클리탁셀이에요. A씨는요, 아드리아마이신과 사이톡산이라고요. 첫 글자 A와 C를 따서 A씨, 항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빨간약이라고 해요. 항암을 하고 나면 소변에서 빨간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빨간약이라고도 하고요. A씨는 3주 간격으로 4회를 하고요. 파클리탁셀은 일주요법으로 12회를 했어요. 그래서 A씨 하기 전에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메모를 해주시면서 A씨를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고서 적어주신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탈모. 이거는 첫 항암 2주 후에 100% 있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구역구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시작될 거고요. 구내염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글인을 해서 가글. 이 약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약이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치아 변색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으셨고요. 이제 구내염이 있을 때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칫솔모는 순한 거로 사용하라고 써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부 잡티가 생길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항암을 하고 첫 주에는 부작용이 점점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주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세 번째 주에는 회복이 된다고 써놓으셨는데요. 두 번째 주에는 38도 이상의 혹시 열이 오르면 바로 응급실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써주신 내용과 제가 겪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탈모에 관해서는요. 정말 2주 후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었는데 탈모가 되면 긴 머리카락이 빠지면 제가 혹시 마음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길지만 약간 커트 비슷하게 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머리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구나. 마음을 좀 가다듬었어요. 일반 그 미용실에 가서 쉐빙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한방요양병원이 미용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2차 항암 직전에 입원하게 되면 그때 미용 선생님께 부탁해서 쉐빙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계속 조금씩 빠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면 너무 심적으로 견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검정 비닐봉지를 갖다 놓고 머리를 다 이렇게 빠지는 만큼 잡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빼니까 그제서 좀 덜 빠지더라고요. 어김없이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탈모가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탈모된 이후에 뜻밖의 수확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두상이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두상이 예쁘다고
그렇게 해줘서 내가 그다지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고 오히려 좀 그 상황을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역구토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구역구토는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항암하고 바로 직후에부터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2차 때부터는 계속 쭉 속의 울렁거림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울렁거릴 때마다 먹으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을 계속 먹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정말 막 구토가 나오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울렁거리는 증상들을 꾹꾹 참았어요. 또 원래 평소에 제가 약을 잘 안 먹는 편이고 이겨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이라서 꾹꾹 참았는데 나중에는 요양병원 선생님이 왜 그걸 참고 계시냐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할 때는 제가 하나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잠재우느냐고 하나씩 먹었는데요. 울렁거린 증상이 좀 심하게 있을 때 있었던 곳 가령 요양병원 심했을 때 항상 항암하기 전 항암한 후에 요양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때 있었던 거 그때 냄새 맡았던 거 그때 먹었던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도 제가 한동안 항암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만 생각만 해도 속에서 울렁거림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요양병원이 진짜 가기 싫었어요. 세 번째는 구내염인데요. 구내염은 제가 특별하게 어디 염증이 막 이렇게 있어서 좀 이제 부르끼고 막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그 자고 일어나면 이 백태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다가 한 두세 번씩은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안에 있는 고여있는 침을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거의 진짜 침이라고 할 수 없는 하얀 거품으로 가득 찬 그런 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물로다가 가글이를 하고 그러고 와서 자고 또 좀 있다가 또 이제 그 침이 하얀 거품의 침이 고이면 또 가서 뱉고 물로다가 가글이를 하고 이런 것이 항암 내내 거듭되었던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피부 잡티는요 없었어요.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작용 외에 제가 겪었던 그 부작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암을 하면은 보통 암 환자들이 물을 많이 마셔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이 항암약이 빨리 바깥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주기도 하고 또 옆에 이제 항암 선배들이 있죠. 언니 물 1.5리터는 마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암을 할 때 제가 500ml 물을 갖다가 3병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물을 많이 마셔야지 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 마시고 또 중간에 항암하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2병? 1리터 정도 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암 끝나고 요양병원에 가면서도 택시 안에서도 물 마시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도 물 마시고 자기 전까지 계속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점점 이렇게 몸이 부어오르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막 얼굴도 막 붓고 눈도 붓고 손발도 붓고 또 배는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밤에는 자야 되니까 누웠는데 너무 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 명치 밑을 이렇게 치받는 거예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배를 너무 누르고 호흡할 수도 없고 또 갈비뼈는 치받아서 막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첫날은 제가 거의 꼬박 새었어요.
이렇게 제가 계속 항암할 동안 물 마시고 항암 후에 물 마시고 그 빨간 약 빨리 배출되라고 계속 이렇게 물을 마시다 보니까 몸이 더 이렇게 부어 올랐었는데 2차 때까지도 제가 계속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물을 마시는 거에 비해서 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변이. 배출이 안 되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손발로, 얼굴로, 또 배는 차오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암하고 한 이틀, 3일째 돼야지 소변이 잘 나왔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암 약을 빨리 배출시킨다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저같이 계속 마시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물량에 비해서 소변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가시면서 그러면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항암이 거의 끝날 때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파클리탁셀 그 일주요법으로 12차까지 하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보여드릴게요. 종양내과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근육통,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라고 써있어요. 두 번째 부종, 다리에 부종이 있을 거라고 써있는데 느려짐과 숨이 참이 있을 거라고. 세 번째 손발 저림과 시림, 그래서 따뜻하게 하라고. 네 번째 손톱 발톱이 약해진다, 그래서 매니큐어나 손톱 영양제를 바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첫 번째 근육통은 그 감기 몸살 걸렸을 때 그 막 쑤시고 아픈 이런 거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평상시에 감기 몸살을 잘 안 알아요. 감기는 알았는데 주로 콧물 감기, 그 다음에 그 열감기도 아니고 약간 기침도 약간 하고 가래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고요. 이 감기 몸살까지도 잘 걸려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파클리탁셀 하면서 근육통이라고 하면 나 근육통이야, 이게 바로 근육통이야 할 정도의 아주 약간 근육통 있죠. 그냥 팔이 여기가 조금 아프고 또 손가락이 조금 아프고 손톱이요 욱신욱신, 이 손톱이 욱신거려요. 이거를 근육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손톱이 계속 욱신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잼잼도 하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근육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증상을 못 느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의 부종이 좀 많이 왔어요. 저의 그 항암, 마지막 항암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발가락이 조금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이 통통하게 붓고 발도 통통하게 붓다 보니까 발가락이 더 짧아 보인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귀엽다. 이렇게 멘트를 쓴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손하고 발이 좀 부종이 있고요. 다리에도 부종이 있고 몸이 전체적으로 부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얼굴이 부종이 심해가지고 여기 피부가 여기 코 양옆에 눈 옆 밑에 또 이 볼 여기가 터질 것 같이 있죠. 굉장히 막 이렇게 땡겼었어요. 엄청 땡겼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 땡겨요 그랬더니 피부가 땡겨요? 그러면은 팽팽해지는 거네요. 막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반창고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침이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땡김이 계속적으로 지속됐고 거의 마지막 12차까지 갈 때는 정말 그 괴로울 정도로 얼굴에 땡김이 있었습니다. 발은 양말을 좀 큰 거, 목이 늘어난 거, 양말이 늘어난 거 이런 걸 신었고요.
또 신발을 옛날에 신었던 게 안 맞고 너무 쪼여져서 발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고, 한 번은 그 새끼 발가락이 빠진 적이 있어요. 아니, 새끼 발톱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딱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조금 초창기라서, 이렇게 파클리텍스를 한 초창기라서 암환자라는 거 티 안 내려고 조금 이렇게 차려입고 예쁜 거 신고 이러고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발톱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과 시림. 네, 이거는 정말 손하고 발이 굉장히 많이 저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을 자지를 못해요. 손발이 저려서. 그래서 손도 저리면 이렇게 계속 잼잼잼잼 하고, 발도 그 짧은 발가락으로 잼잼잼잼을 합니다. 여러분들 발가락 잼잼 해보셨죠? 그렇게 잼잼잼잼을 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림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서 잡았는데 저리지가 않아서 잠은 잘 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까지도 약간 비몽사몽, 해롱매롱. 근데 저는 그 기분이 정말 싫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한 이틀 정도 먹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잠을 안 자는 게 낫지, 이 해롱매롱한 이 기분, 이게 찝찝한 기분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참았었습니다. 그리고 발의 시린 증상은요, 제가 발이 시릴까봐 미리 좀 도톰한 양말도 좀 사놓고 했는데 사실은 발은 하나도 안 시렸었어요. 두 번째 항암을 했을 땐가? 어느 날 그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아이보리 커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실뭉치 같은 티끌 있죠? 옷에 이렇게 보풀 띄면 왜 뭉치가 있으면서 찍 이렇게 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게 까만 게 이렇게 눈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커튼에 뭐가 묻었네? 하고 쳐다봤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눈동자를 돌리는 방향대로 그게 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항암할 때 그게 하나가 보였던 게 두 개, 세 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과를 갔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더니 안과에서 이제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하시더니 노안이래요. 근데 항암을 하고 그렇게 갑자기 노안이 급속하게 오다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왔어요. 항암을 하니까 노안이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혀의 감각이 좀 둔화되고요. 그리고 이 혀가 약간 따끔거리는 게 조금씩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파클리탁셀 할 때였는지 AC 할 때 시작된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파클리탁셀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위에 관한 거예요. 그 제가 AC 할 때도 속 울렁거림 때문에 식사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클리탁셀 할 때는 울렁거림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위가 딱딱하게 이렇게 굳는 느낌 있죠. 운동을 안 하는 느낌.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가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물이 들어가도 위가 안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AC 때는 울렁거려서 식사를 못하고 파클리탁셀일 때는 위가 운동을 안 하고 약간 딱딱한 게 굳는 느낌. 그래서 식사를 못했었어요. 손톱, 발톱은 거무튀튀해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손톱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손끝이 욱신욱신 하면서 아픈 거.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톱이 지금은 보시면 여기 끝이 이렇게 오므라들었잖아요. 근데 파클리탁셀을 할 때는 이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이 끝이 오리발같이 납작해지고 얘 손톱이 이렇게 들떠요. 그래서 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손톱으로 스티커 같은 거 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떼다가 잘못하면 손톱 빠진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떼고 긁고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이제
날마다 손톱에 영양제 에센스 있죠. 그거를 날마다 발라줬었어요. 아무튼 손톱에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선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더운 날씨예요. 자, 우리 몸 관리 잘해서 안과의 싸움에서 이겨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